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블랙라벨 수학원 3스텝 1등급을 넘어서는 종합 사고력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15페이지에 1번부터 7번까지의 7문항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를 먼저 풀이해 보시고 틀린 문항들 쌤과 함께 방향을 잡아가면서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주어진 세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내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n자리에 들어간 수의 꼴은 알려줬어요. 그래서 2, 3, 5 이렇게 소수, 이 세 소수의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요 PQR에 해당되는 지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우선 다음과 같이 n의 꼴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요 n자리에다가 그대로 요 수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2 하나 약분해서 2의 p-1승 곱하기 3의 q승 곱하기 5의 r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루트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루트가 사라지려면 그래요, 바로 요 지수들 있죠. 지수들이 그래요, 바로 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 앞에는. 그래서 이게 바로 2의 배수들이어야 된다. 아, p-1 그리고 q 또 하나 r, 이게 바로 2의 배수여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요 루트가 사라지겠죠. 루트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사라지는 걸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Q하고 R은 2의 배수인 건 알겠고요. P-1이 2의 배수여야 돼요. 그럼 P는 뭐여야 돼요? 그렇죠, 홀수여야 되는 거죠. 2의 배수가 짝수니까. 그래서 P는 홀수여야 되겠다. 자, 그리고 Q하고 R은 짝수여야 되겠다. 그냥 2의 배수로 쓸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제곱근으로 주어진 게 또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세제곱근. 자, 그대로 요 꼴의 수를 대입하면 2의 p승 3의 q-1승 5의 r승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루트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루트는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쵸? 2의 3분의 p승이나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루트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p가 3의 배수. 오케이. 그래서 p는 3의 배수여야 된다. 그 마찬가지로 r도 3의 배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r은 3의 배수. 자, 요 q-1이 3의 배수여야 됩니다. 아, q 빼기 1이 3의 배수.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뭐 q 입장에서 이거를 뭐 난 정확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q는 자, q 빼기 1이 3의 배수. 3의 배수 보통 우리가 3k 3 곱하기 정수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런 꼴이라고 써도 되고, 자, 기본적으로 q는 자연수니까 k의 0부터 가능하네요. 그래서 k는 0 이상인 정수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뭐 굳이 안 쓰고 그냥 q 빼기 1이 3의 배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요 다섯 제곱근 보죠. 자, 다섯 제곱근 마찬가지로 주어진 수를 대입하면 5 하나 약분 되겠네요. 그래서 2의 p승 뭐 3의 q승 5의 r-1승. 자, 요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요 다섯 제곱근이 사라지려면 요 p, q, r-1이라는 요 지수가 5의 배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p하고 q는 5의 배수. 마찬가지로 r-1이 5의 배수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PQR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제 한번 보자고요. 따로따로 한번 보자고요. 결국은 조건들을 다 이제 파악은 했어요. 그럼 P 입장에서 볼게요. P는 뭐 해야 되나 봤더니 P는 3의 배수여야 되고 5의 배수여야 동시에 홀수여야 됩니다. 아, 그럼 P가 될 수 있는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걸 볼 텐데, 우리는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요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래서 최소인 P를 구해봐야 돼요.
자, P가 제일 작은 거는 3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인 거. 그러면 3과 5의 최소 공배수 누구? 15. 이 15는 실제 홀수입니다 라는 조건도 만족하죠. 그래서 P가 15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Q를 볼까요? Q도 최소값이면 좋겠죠. Q가 뭐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Q는 5의 배수인 동시에 여기 있다. 2의 배수. 자, 2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이면서 Q 빼기 1이 3의 배수여야 돼요.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하죠. 우선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2하고 5의 최소 공배수니까 이거는 그래요. 10의 배수이면 돼요. 10의 배수. 그러면 10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다 10 대입했더니 10 빼기 1, 9. 그건 3의 배수 맞네요. 그래서 Q가 될 수 있는 수는 그래요. 바로 10이 제일 작은 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거마저도 만족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R 볼까요? R은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6의 배수네요. 그래서 6의 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구하고 싶은데 뭣도 만족해야 돼요? 자, 어디 있나? R 볼까요? 자, 앞서서 우리가 봤던 거 R에 대한 조건 여기 있다. 여기 R 빼기 1이 5의 배수. 자, R 빼기 1이 5의 배수인 거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6 넣어봐요. 그럼 6 빼기 1. 근데 바로 5의 배수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는 뭐 가장 작은 6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P, Q, R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를 골라낸 거고요. 이거 가지고 구하라는 게 2P 빼기 Q 더하기 R이네요. 그대로 주어진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면 26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6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듭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는 조건, 이거는 대표적으로 내신에 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풀이 과정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EX가 다음과 같은 수다라고 조건 하나 주고 나서 주어진 값이 정수가 되기 위한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핵심 포인트는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식 어떻게 정리하냐? 뭐 루트 안에 1 더하기 x제곱 있잖아요. 보나마나 쌤이 예측하기엔 1 더하기 x제곱이 어떤 수의 제곱, 즉 완전제곱수 완전제곱식일 겁니다. 그래야만 루트가 사라지고 또 역시나 겉에 있는 루트 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x제곱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건 거의 다 대부분 완전제곱식으로 표현될 거야. 정말 그런지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쌤 뭐 할 거라고요? 1 더하기 x제곱이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완전제곱식일 거야 라고 예측하면서 계산해보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가 양변에 2로 나누죠. 그럼 2분의 1에 9의 10승 빼기 9의 10승분의 1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 겁니다. x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2분의 1은 4분의 1이 될 거고 9의 10승 9의 10승분의 1 이렇게 해서 요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1 더하기 4분의 1에 자, 요 괄호 안에 우리 전개해 볼까요? 9의 20승에 자, 앞뒤 곱한 다음에 두 배 한 게 마이너스 2 거기다가 9의 20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4분의 1로 묶어줄 거예요. 1 자체가 4분의 4잖아요. 그래서 4분의 1로 묶어보세요. 요 1이 괄호 안으로 4로 들어가요. 4로 들어가니까 요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더한 여기가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죠. 역시나 예측했던 대로 완전제곱식 형태로 되네요. 즉, 이 괄호 안의 수라는 것이 9의 10승 더하기 9의 10승분의 1의 제곱이니까요. 됐네요. 자, 역시나 4분의 1까지도 또 이제는 묶어서 표현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에 9의 10승 9의 10승분의 1 이렇게 쓴 다음에 통째로 제곱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역시나 완전제곱식 형태입니다. 그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정확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n제곱근 이렇게 되고요. 자, x 자리에는 그대로 요 수를 대입할게요. 2분의 1에
9의 10승 빼기 9의 10승분의 여기까지 x까지 대입한 거고요. 자, 이 부분 봐야 되겠죠. 자, 정리하고 가죠. 이게 1 더하기 x제곱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루트까지 씌운 거. 자, 이 값을 그대로 근호 안에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요거의 제곱. 근데 뭐 루트하고 제곱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요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어차피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걸 그대로 이제 여기 자, 쌤이 계산한 게 요 부분이죠. 요번에는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2분의 1에 자, 9의 10승 9의 10승분의 1 됐네요. 자, 요 값이 정수해야 된다. 근호 안에 좀 정리 좀 해보죠. 근호에 보면 요렇게 분배 법칙 이렇게 한 거고 소거되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그대로 9의 10승입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자, 9의 10승은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20승으로 바꿔줄 수 있겠고, 자, 이게 정수해야 된다. 그럼 3의 n분의 20승. 요게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요. 요게 분수지수면 루트가 있는 상태니까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분수지수가 아니라 우리는 0 이상의 정수꼴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물론 뭐 자연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지금 0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다면 n이 2 이상이어야 되고 요게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뭐여야 된다? 그래요. 자연수가 돼야 돼요. 3의 자연수승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n 자체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20하고 약분될 수 있는 n은 20의 약수여야 되는구나. 그 중에 2 이상인 거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20의 약수 중에 2 이상인 것만 쭉 나열하면 되겠다. 그래서 2 있고요, 4 있고요, 5 있고, 10 있고, 20 있고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개수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5개입니다. 5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잘 나오는 형태의 계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수의 합 혹은 역수의 차가 나온 상태에서 근호 안에 이런 꼴이 들어간 경우에는 어차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루트 사라지는 꼴로 나오는 것들,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의 유형으로 알고 있는 형태니까 계산해서 워낙 잘 나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3번 문제입니다. 이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쵸? 1번, 2번 정도는 쓰리스텝 치고는 뭐 그냥 어느 정도는 할 만한 문제인데 3번이 워낙 여러분들이 좀 잘 안 풀릴 만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집합 A하고 B가 있어요. 자, 원소 나열법으로 주어졌죠. A 집합 안에는 n하고 n 플러스 1이 원소, B 집합은 뭐 4개의 뭐 수가 있네요. 이게 원소가 되겠죠. 자, 이제 집합 X가 중요한데 X를 봤더니 요 스몰 x가 원소야. 근데 스몰 x는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x래요. 그러면서 x는 실수랍니다. 근데 요 A, B가 뭔가 봤더니 A는 A 집합의 원소, B는 B 집합의 원소를 대입하래요.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해보라는 거죠. 그게 집합 x의 원소니까요. 그럼 집합 x의 원소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이 5보다 작다라는 특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요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 구해라. A의 모든 원소라는 게 결국은 요 n값 자연수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 n에 해당되는 자연수 구해서 요 두 수를 뭐 해라? 더해봐라. 근데 하필이면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결국 우리는 n값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x의 원소를 알아보는 게 핵심이에요. 자, 봅시다. 이 등식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은 맞아요. 거듭 제곱근의 정의가 되는 거죠. x의 a제곱이 b다라고 한다면 x는 b의 a제곱근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실수인 거, n제곱근 중 실수인 것만 고르라는 얘기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해석은 됐으니 a, b 자리에 그대로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자,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n과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우선 n부터 넣어보자고요.
xn제곱이 b다 이런데 이제 b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렇게 4개의 수니까 한번 써봐야 돼요. 그래서 xn제곱이 마이너스 25 요 등식을 만족하는 x값 그게 원소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xn제곱이 마이너스 5일 때 x 자 xn제곱이 5일 때 x xn제곱이 25일 때 x값 또 있죠. n 플러스 1는 거요. 그래서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마이너스 25인 거. 자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마이너스 5인 거. xn 플러스 1제곱이 5일 때 xn 플러스 1제곱이 25일 때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로 보자면 뭐 2 곱하기 4 8개의 등식이 나오는 거죠. 이 8개의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x는 뭐예요? 마이너스 2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죠. 양수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음수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결국 실수인 거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또 나눠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색깔 좀 구별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n이 짝수인 경우에 자, 요 스몰 x에 해당되는 라지 x 집합의 원소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볼 거예요. 물론 홀수일 때 따로 할 거고요. 자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은 뭐예요? 홀수가 되는 거죠. 요 상황에 맞춰서 스몰 x 값들을 다 구해봅니다. 자, 첫 번째 등식에서 n이 짝수니까 마이너스 25 음수의 짝수 제곱근을 실수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등식에서는 x가 안 나옵니다. 물론 두 번째도 음수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을 실수인 거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등식에는 나오죠. 5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라고 한다면 여기 세 번째 등식에 나오는 x값이라는 한다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 번째 등식에서도 나오냐?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n 제곱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n 플러스 1로 가볼게요. n 플러스 1은 홀수예요. 자, 양수든 음수든 홀수 제곱근은 그래요. 실수인 거 늘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이 등식에서 만족하는 x값이라고 한다면 자, n 플러스 1 제곱근 하나 존재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n 플러스 2제곱근 존재하고요. 그 다음 또 n 플러스 1제곱근 실수인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존재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스몰 x 이게 요 라지 x의 원소들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케이스를 더 본 다음에 이 추가 조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n이 이제 홀수일 때도 봐야죠.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은 짝수입니다. 그래서 요 스몰 x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요 4개의 등식은 다 여기가 홀수 제곱근을 뜻하는 거니까 양수음수 가리지 않고 다 나오죠. 하나씩 나옵니다. 첫 번째 등식에서 마이너스 25의 n제곱근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n제곱근 자, 그 다음에 5의 n제곱근 25의 n제곱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n 플러스 1은 짝수니까 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을 실수인 건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안 나옵니다. 요 두 개만 나오겠죠. 자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 나온다라는 거 우리 알아요. 이렇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자 n이 짝수일 때는 위에 자 이게 몇 개인지 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두 개예요. 두 개 여기까지 네 개. 그다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가 집합 x의 원소고요. 여기 몇 개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도 8개네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의 x의 원소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양수인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양수인 것만 쭉 한번 곱해 볼 거야. 됐죠? 뿔마 중에서 플러스만 갖다 곱할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적용시켜 보죠. 그러면 5의 n제곱근인데 기억하면 이렇게 씁시다. 5의 n분의 1승 곱하기 그 다음 여기는 25의 n분의 1승인데 그거는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음수예요. 그쵸?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니까 이거 음수입니다. 탈락 음수 양수 여기 두 개 있다. 그럼 5의 n 플러스 1분의 1승
곱하기 요것도 양수죠. 5의 n 플러스 1분의 2승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곱이 얼마인가 볼까요? 지수끼리 다 더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n분의 1, n분의 2 더하면 n분의 3.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n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좀 해보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아래 것도 정리를 하면서 같이 좀 볼게요. 같이 요것도 한번 양수인 애들만 곱해 봅시다. 동일하게 이렇게 위에 거 했듯이. 자, 이거는 음수 탈락 양수인 거 5의 n 플러스 1승. 자, 요것도 우리가 5의 n 플러스 n분의 2승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두 개에서는 양수인 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5의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도 한번 갖다 쓰죠. 근데 어때요? 위에 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어차피 짝수든 홀수든 어차피 얘가 원하는 양수인 애들의 곱은 동일하게 나오네. 이렇게 차이가 없네요. 그쵸? 뭐 어차피 동일하니까 이게 5보다 작다라는 것만 좀 풀어주면 되죠. 자, 쌤은요 요 조건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요 값 보면 5에 n 플러스 3 n 플러스 1분의 3 요게 5보다 작다. 근데 5는 5의 1승이잖아요.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면 결국은 n분의 3 n 플러스 1분의 3 요 합이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요거를 됐죠. 자,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걸 또 풀 거냐? 풀어도 됩니다. 분모에는 n하고 n 플러스 1 그러니까 양변에 n하고 n 플러스 1의 곱을 다 곱해서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정리를 안 해도 되고요. 뭐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양변에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오겠죠. 그 2차 부등식을 정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n제곱 마이너스 5m 빼기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을 가지고 푸나 뭐 이게 좀 더 편해 보이면 이렇게 놓고 푸나 어차피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자는 얘기냐면 우선은 얘 말대로 했을 때 결국에는 요 조건까지 온 거거든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쓴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a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니까 결국은 n이 작으면 좋은 거죠.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n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굳이 뭐 근행을 써서 이렇게 푸지 마세요.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에 1 넣어보고 1 넣으면 되나요? 안 되죠. 2 넣어보면 안 돼요. 3 넣어도 안 되고 4 넣어도 안 되고 5 넣어봐도 안 되네요. 5 넣으면 이거 두 개 사라지고 마이너스 3 안 돼요.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건 n이 얼마부터? 6부터요. 6, 7, 8 계속 다 만족해요. 이렇게. 아, 그럼 결국에는 n이 제일 작을 때는 얼마다? 6일 때다. 그래서 n이 6일 때다. 자, 그러면 n하고 n 플러스 1 더하는 거니까 a 집합은 6하고 7이에요. 원소가. 그래서 요 합의 최소값은 6, 7 더한 13. 그래서 정답은 13이다.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13이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처음에 요거예요. 바로 x가 b의 a제곱근 중 실수인 거 그리고 그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즉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홀수제곱근일 때, 짝수제곱근일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포인트 잡아낼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다 계산들이니까요. 쭉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3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자, 자연수인데 1보다는 큰 자연수란 얘기고 n보다는 n이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면 당연히 n이 n보다는 하나 큰 수죠.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뭐 2하고 3, 3하고 4, 4하고 5 뭐 이런 수들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이렇게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한 후에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라. 결국에 절대값을 풀란 얘기고 절대값을 풀려면 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의 부호를 판단하는 얘기잖아요. 결국엔 그냥 A, B, C의 대소 판단하는 거네요.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렇게 대소를 판단해봐라 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A, B, C는 기본적으로 다 양수네요. 그쵸? 루트 앞에 음수 없잖아요. 마이너스. MN도 다 양수, 자연수고요. 그럼 A, B, C는 기본적으로 양수입니다. 양수인 수들을 비교할 때, 즉 대수 비교할 때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가 라지 A, 라지 B를 기본적으로 빼서 부호한다는 게 핵심이죠.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대소 비교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양수라는 가정을 하는 거야. 자, 두 수를 뺐을 때 양수다 그러면 누가 커요? 아, A가 B보다 크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뺐을 때 부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나눠보는 거죠. 나눴을 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야. 자, 1보다 크구나. 그럼 분자가 컸구나. 그래서 A가 B보다 컸구나. 이런 식의 대소 비교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대소 비교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라지 A부터 좀 간단히 식을 놓고 비교를 좀 해보죠. 자, 루트가 있는 것보다는 분수 지수가 편하니까요. 자, 루트 M이라고 한다면 M의 2분의 1승이 되겠고, 자, 요거는 지금 요 2하고 3하고, 자, 한번 했으면 혹시라도 이게 또 심화 문제니까 이 정도는 다 잘 할 거라고 보는데, 혹시나 기본적인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또 듣고 있을까봐 한번 해봅니다. 2하고 3 이렇게 해서 6제곱근 이렇게 할 줄 다 알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볼게요.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가죠. m의 2분의 1승, n의 6분의 1승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이 얘기예요. 그죠? 자, 분리해 쓸까요? 그러면 세제곱근 이렇게 분리해 쓰고요. 자, 루트 이렇게 쓰면 세제곱근 안에 루트 m이 있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n의 3분의 1승이고요. 사실상은 요 부분이 여기가 2여서 자, 6제곱근 m이 되는 거니까 m의 6분의 1승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2하고 2니까요. 이게 mn의 4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m의 4분의 1승, n의 4분의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뺄지 나눌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건 나눠야 되겠죠? 아무리 봐도 이걸 뺐을 때 부호 판단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 그래서 나눠볼게요. 첫 번째 A하고 B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B분의 A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자, 그러면 B 분모 M의 6분의 1승 그 다음에 N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M의 2분의 1승, 자, N의 6분의 1승 이렇게 돼요. 자, 나누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약분할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에서 6분의 1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조금 귀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수 비교할 때 우리가 이럴 수도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거듭제곱을 좀 이용해 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쌤이 b분의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보다 크다고 해보세요. 자, 근데 양변에 거듭제곱을 해서 뭐 b의 n제곱, a의 n제곱 다 n제곱을 한 거야. 그래서 1의 n제곱 해도 1의 n제곱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거꾸로 이제 다시 판단할 때도 양변에 n분의 1승에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소를 비교할 때 b분의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궁금하면 그냥 b분의 a 판단하기 좀 어려우면 거기다가 뭐 똑같이 분모분자에 n제곱근을 한 a의 n제곱하고 b의 n제곱을 나눴을 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도 돼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분수지수가 너무 싫어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2분의 1, 6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다 없앨 거면 뭐 하겠어 제가? 6제곱해서 나눠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기는 싫고 어떻게 비교해도 되냐면 6제곱을 해서 6제곱 여기도 6제곱 이렇게 하려고요. 자, 그럼 b의 6제곱이니까 여기다 6제곱하면 m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6제곱하면 n의 2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도 6제곱 하죠. 그러면 m의 세제곱 6제곱하면 n 이렇게 되겠죠. 이런 다음에 우리가 1보다 큰 작은지 비교하면 훨씬 쉽잖아요. m 약분하면 m의 제곱, 자, 분모는 n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거야. 물론 서술형일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서술형 아니면 어떻게 풀 거냐 라는 게 좀 나눠줘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인데 1보다 크니까 m이 2 이상이겠죠. 그쵸?
m은 2 이상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그냥 예를 든다면 뭘 들 거예요? m이 2, n이 3이라고 놓고 대입해보면 1보다 큰지 작은지 아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입하는 게 사실상은 실전 문제에서는 가장 뭐 좋은 풀이입니다. 좋은 풀이에요. 이게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면 자 한번 해보죠. 그대로 그냥 2하고 3을 대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자의 2의 제곱 4 분문 3 그럼 1보다 크네요. 결국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럼 A의 6제곱이 B의 6제곱보다 큰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A가 B보다는 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또 몇몇 친구들이 그럼 서수형일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서수형일 때는 이게 1보다 큰지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자 한번 서수형 풀이로 보여드리긴 할게요. 자 연속한 두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앞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n이 n보다 하나 커요. 그러면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어봐도 되고요. 자 n으로 갈까요? 그냥 이렇게 보죠. m이 n-1이다. 요걸 한번 대입해보죠. 그러면 요 식이 n분의 분자가 n-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1보다 큰지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분자 보시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고요. 이거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n 마이너스 2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요 값 자체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n은 기본적으로 봐봐요. 자 m이 2 이상이죠. 그럼 n은 3 이상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3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3 넣었을 때는 요게 1 되겠고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이니까 기본적으로 1보다는 크죠. 4 넣으면 더 커지고요. 5 넣으면 값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서술형이면 단 n은 3 이상이니까 그렇습니다. 3 이상일 때 요식은 1보다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거는 서술형일 때만 푸는 거고요. 굳이 서술형이 아니고 이렇게 서술하고도 안 했는데 혼자서 막 문자로 풀고 있는 거는 좋진 않다고 봐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는 시험 때는 시험에 어울리는 풀이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자연수다. 그리고 얘 둘이 연속한 두 자연수다.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을 준 건데 굳이 혼자 이렇게 막 문자로 막 해결하고 있고 막 어렵게 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 아, 대입하면 조금 찝찝하지 않나요? 라는 친구들 분명 있거든요. 선생님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대입하는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 가지고 수능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고득점을 맞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좀 센스 있게 풀어야 돼요. 너무 고지식하게 풀면 점수가 고득점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실전에서는 이렇게 조금 센스 있게 좀 가시죠. 뭐 연습할 때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는 권장합니다. 자 어쨌거나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는 나왔으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B하고 C를 좀 대소를 비교해 볼게요. 그럼 C하고 B 비교하려면 자 이거 좀 바로 하기 좀 그러니까 4분의 1승 없애고 싶고 요거 없애고 싶다. 그럼 분모 4, 4, 3, 6을 다 없앨 수 있는 건 12죠. 그래서 쌤은요 C의 12제곱하고 B의 12제곱하고 대소 비교할게요. 자 여기다 양변 12제곱하면 m의 세제곱 n의 세제곱 분의 자 여기 12제곱 다 해주세요. 그러면 m부터 쓰죠. 여기다 12 곱하면 m의 제곱이고요. 12제곱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n의 4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쵸? 자 약분합니다. 그럼 분모에 m 하나 남고 분자에 n 남네요. 됐어요. 그러면 m분의 n이네. 그런데 m이 m보다 작은 자였으니까 이건 뭐 바로 보자마자 알겠고 대입해도 알겠고 1보다는 어때요? 큰 거죠. 분자가 더 크니까. 그래서 1보다 크구나. 그럼 b의 12제곱이 c의 12제곱보다 크구나. 따라서 b가 c보다 크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 b, c의 대소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되네요. 됐네요. 이제 부호 판단해보면 a 빼기 b는 양수겠죠. B 빼기 C는 양수일 거고요. C 빼기 A는 음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보면 A 빼기 B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C-A가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이렇게 A 더해서 2A고 B는 소거 되겠고 C는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네요. 자 2로 묶어서 표현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을 좀 확인해 보죠. 이 정답에 몇 번에 있나 보시면 그래 여기 있네요. 2번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대소 비교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거듭제곱근 나와 있는 거 분수지수 바꿔서 대소 비교할 때 핵심은 나눠 본다 하는 거야. 나눴을 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고, 조금 더 수월하게 비교하는 요 잔잔바리 테크닉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대소 비교하는 대표적인 고난도 문항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끊어볼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4번 문제고, 자,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나와 있는데 요거는 끊어서 쌤이 그 다음 강좌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오답 정리 잘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5, 6, 7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